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 탈모 관리가 늘 제자리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성 탈모를 극복한 분들은 비싼 샴푸나 시술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든 건 머리만 관리한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관리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7가지는 꼭 실천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탈모를 악화시키던 배경으로부터 다시 바로잡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식습관과 몸 안에 만성 염증이에요. 빵, 과자, 케이크, 달달한 음료, 액상 과당이 많은 음식, 초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몸의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인슐린 반응도 점점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는 호르몬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모낭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몸 안의 미세 염증까지 계속 높아지면 두피와 모낭 주변 환경도 점점 불안정해져요. 겉으로는 잘 안 보여도 모낭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탈모는 좋은 앰플 하나를 더 찾는 것보다 먼저 내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아침을 자주 거르지 않는지, 단 걸 습관처럼 찾고 있지 않은지, 식사는 대충 하고 간식으로 버티고 있지 않은지, 또 커피 너무 자주 마시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돌아보셔야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에 좋은 걸 더하기 전에 먼저 줄여야 할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몸의 바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미세 염증까지 차분하게 낮춰주고 두피와 모낭 환경까지 안정시켜주면 겉으로는 바로 티가 안 나더라도 모낭 입장에서는 머리카락이 훨씬 자라기 쉬운 환경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낭이 좋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채워주기. 여성 탈모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 이 기본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지금 어떤 재료가 더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특히 많이 보게 되는 게 철분, 페리틴, 비타민 D, 아연, 단백질 같은 이 기본 요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빈혈은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안심하세요. 그런데 여성 탈모에서는 단순한 빈혈 수치만이 아니라 저장 철분은 페리틴까지 함께 보는 게 중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철분과 페리틴이 충분히 채워지면 모근과 산소의 영양이 훨씬 더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고 두피 환경에도 좋은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아연, 비오틴 계열은 머리카락이 힘있게 자라나는데 필요한 재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탈모 관리에서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을까? 보다는 내 몸이 지금 머리카락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보는 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 미녹시딜이나 스피로노락톤 같은 치료를 병행하거나 상태에 맞는 시술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바르는 관리에만 기대기보다 몸 안에 재료와 환경까지 함께 채워줄 때 모낭도 훨씬 안정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두피만이 아니라 순환되는 몸을 함께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은 결국 몸의 순환이 좋아질수록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피는 우리 몸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원래도 혈류와 영양이 충분히 도달하기 쉬운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과 어깨가 늘 뻣뻣하거나 자세가 많이 굳어 있거나 또 수면이 얕거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은 생활이 반복되면 두피까지 가는 흐름도 조금씩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몸이 늘 차갑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어깨와 뒷목이 항상 무겁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순환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면 두피와 모낭도 훨씬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목과 어깨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따뜻하게 순환을 도와주는 습관, 수면 시간을 좀 더 일정하게 맞춰주기, 깊게 숨 쉬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아 보여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 하나 찾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정작 내 몸이 순환되는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는 건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이런 작은 생활 루틴이 쌓일수록 훨씬 더 크게 힘을 받기 시작해요. 네 번째, 강한 관리보다 편안하게 키워주는 두피 관리로 바꾸기. 두피 관리는 세게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가 편안해야 머리카락도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할 때도 벅벅벅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씻어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샴푸 전에는 미온수를 충분히 예비 세정해주고 샴푸를 먼저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준 다음에 두피에 얹어주는 게 훨씬 더 두피한테는 편하네요. 이 손끝으로 세게 긁기보다는 손바닥 이 전체로 두피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듯이 씻어주면 두피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타월 드라이도 비비는 방식 말고 감싸주듯 줄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방식이 좋고, 드라이어도 역시 너무 가까이 대기보다는 뿌리부터 부드럽게 말려주면 두피와 모발에 훨씬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머리를 너무 자주 강하게 쓰는 습관, 고온 바람을 오래 쐬는 습관, 젖은 머리를 방치하는 습관, 강하게 묶어서 두피 막 당기는 습관도 조금씩 더 머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 두피 관리는 세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라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관리로 가야 해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기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여성 탈모에서 스트레스는 정말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 내 몸이 하루 종일 잠깐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확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기 전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시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시간, 두피와 목 뒤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 또 휴대폰 잠깐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작은 루틴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주고 결국 두피와 모낭도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은 몸이 편안해질수록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나를 막 몰아붙이는 관리보다 나를 회복시키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만 관리하는 것보다 같이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여성 탈모는 한 가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맞물릴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식습관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로부터 편해지고 영양이 가득 채워지고 두피 자극이 줄어들고 순환까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제야 머리카락도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챙기기, 하루 물 충분히 마시기, 커피 좀 줄이기, 저녁 늦게 단 음식 줄이기, 잠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주 3회 이상 가볍게 걷기, 두피를 편안하게 씻는 습관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면 몸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성 탈모는 오히려 하나만 세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이 작은 것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7번째, 조급함보다는 자라나는 시간을 좀 믿어주기.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부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성 탈모 관리에서는 빠른 변화만 바라보기보다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 몸 상태와 모발의 변화를 함께 보는 그런 좀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머리카락이 좋아질 수 있는 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모낭이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자기한테 끊임없이 던지면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방향을 맞춰가다 보면 겉으로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분명히 좋은 바탕이 쌓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그 바탕이 쌓인 위에 늦게라도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부위예요. 그래서 조급함으로 오늘 빠진 몇 가닥 이렇게 세는 것보다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성 탈모를 극복한 분들은 비싼 제품 하나에만 기대지 않았어요. 머리만 본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보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갔어요.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혈당이 편안해지는 식습관 만들어주기. 둘째, 철분, 페리틴, 비타민 D, 아연, 단백질 같은 기본 재료를 점검하고 채워주기. 세 번째, 순환,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까지 몸 전체 흐름을 함께 관리해주기. 네 번째, 두피를 자극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두피가 편안해지는 관리로 바꿔주기. 다섯 번째, 회복되는 시간을 몸에 선물해주기. 여섯 번째, 한 가지보다 같이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기. 일곱 번째, 조급함보다 방향성과 지속성을 믿어주기. 이렇게 몸의 바탕이 바뀌기 시작하면 머리카락도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가장 고민되는 탈모 증상 남겨주세요. 정수리인지, 가르마인지, 앞머리 볼륨인지,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진 건지, 아니면 갱년기 이후 변화가 시작된 건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머리만이 아니라 몸의 바탕까지 함께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방향이 바뀌면 분명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영양제 꼭 챙기시고요. 안녕.